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노후 파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최근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노후 준비하면서 내가 노후에 파산을 안 하려면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은 노후 파산의 5대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5대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면 우리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고 노후의 파산을 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의지할 곳 없는 노후 공포, 가족 없어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하는 노후 관련된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 고령자 종신 서포트 사업자 협회라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 위원장인 구로사와 시즈노 씨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자, 최근에 1인 가구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일본도 문제가 되는 게 삶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초고령 사회를 먼저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보호자가 없는 고령자, 그리고 개호 필요 등급에 따라서 공공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파산 신청자 70% 중장년 1인 가구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특히 이 1인 가구들이 노후에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고요. 노후는 처음이라 이번 생은 망했다. 노후 파산의 시그널은 무엇인가? 자, 그리고 혼자 사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파산 신청이 가장 많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이 되면은 이게 고독사하고도 또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독사와 맞물린 개인 파산의 실태, 50대 이상 1인 가구 비상. 자, 이런 제목들만 보더라도 좀 섬뜩섬뜩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노후에 파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제가 5가지의 리스크를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나랑은 관계없는 이야기다. 나는 뭐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또 개인연금이나 또는 국민연금 또 퇴직연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노후에 파산할 리가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노후 파산의 5대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죠. 바로 창업 리스크입니다. 에이, 나는 절대로 창업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대부분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창업 안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필쌤도 과거에는 창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창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창 펫 산업이 좀 뜰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데 펫샵에 도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이면 이 펫샵이 굉장히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가서 직접 가게를 보기도 하고 약 한 5년 정도 펫샵을 하면서 이 자영업이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반퇴의 꿈을 꾸는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택하는 것이 바로 창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업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내가 하던 일이 아닌,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기술이 있지 않은, 경험이 있지 않은 상태로 하게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이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절대 안 망하는 창업 아이템 4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커피, 피자, 치킨, 베이커리입니다. 이 4가지는 절대 안 망한다고 하거든요. 자, 유튜브를 보면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종이 한 달에 얼마 매출을 올리게 되면 실제 사장이 얼마 가져갈 수 있는지를 계산해주는 그런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치킨, 커피, 피자, 베이커리가 왜 안 망하냐? 물론 이제 뭐 평균을 적용한 것이긴 하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게 됐을 때의 실제 수익은 사장이 하루에 8시간이나 10시간 정도를 일한다는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고용되어 있는 아르바이트생보다 한 1.5배 정도를 더 가져가는 수준. 사실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만두고 쉴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사장 같은 경우는 이게 그만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폭망 수준으로 영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걸 접고 다른 일을 하겠는데, 이게 그 정도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커피나 피자나 치킨이나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안 망한다라고 하니까 좋은 게 아니라 참 애매한 거죠. 그만둘 수도 없고 또 계속하자니 이게 비전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보면은 끝없이 계속해서 영업의 지옥 속에 갇혀버리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반토의 꿈을 꾸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창업에 도전하지만 실제로 창업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평생 해오던 일이 아니라면, 그러면 절대 창업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노후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창업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에이, 나는 그래서 창업 안 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은퇴를 앞두게 되면, 또 그리고 노후를 맞게 되면 생활비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내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조금만 돈을 벌자. 그러나 이 프랜차이즈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동력만 투여하는 게 아니라 평생 모아왔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쏟아부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창업 리스크를 피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리스크가 또 유혹이 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투자 리스크가 되겠죠. 투자 리스크, 그런 불필요한 투자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금융 사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최근에는 뭐 보이스피싱 말고 스미싱이라든지 각종 사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데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걸 당한 분들 얘기 들어오면 야, 그런 말에 넘어가나? 라고 할 정도로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노후 불안과 대박, 유혹의 덫, 고령층을 노리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실 이런 것들에 넘어가는 분들이 보면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펀드 매니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은퇴자 노리는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보 발령, 이런 기사. 그 다음에 노후자금 노리는 코인 사기, 흔히 잡코인이라고 하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코인들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노후자금을 노리는 금융사기 기승, 이런 내용들. 노후 불안할수록 유혹에 솔깃하다. 내 마음속에 뭔가 불안감이 있으면, 노후 생활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에 솔깃하게 된다.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고수익으로 유혹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 돈을 잃었을 때, 투자한 금액의 50%를 잃었을 때도 나는 별 크게 데미지가 없을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의 피해 현황을 보면요, 2022년도에 비해서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인원이 늘어났고요. 돈도 사기 금액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누가 속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들도 당한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투자 리스크를 피하는 거, 금융 사기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너무 높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 10년간 코스피에 가장 많은 개인이 투자됐던 곳 4곳이죠. 자, 그런데 이곳 중에서 3곳은 항상 상투, 그러니까 꼭대기였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내가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일어날 때 투자를 하게 되면 상투 잡을 확률은 75%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인 창업 리스크 피하고 두 번째 투자 리스크를 피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후의 파산을 막지 못하는 것은 세 번째 리스크, 바로 건강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건강 리스크가 뭐냐? 내가 멀쩡히 개인연금, 국민연금 타고 퇴직연금 타고 있지만 갑자기 건강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은 혹시 건강에 시간과 돈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물론 뭐 무조건 돈을 많이 쓴다고 건강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적절한 돈을 건강에 쓰고 있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에 뭐 자전거를 많이 타는 건 아니지만 주말마다 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느낀 게 자연과 벗하면서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뭐 유튜브나 방송에서 술, 담배, 게임, 골프, 친구도 안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 담배, 게임, 골프, 친구를 안 만난다고 해서 그러면 뭐 안 만나는 게 정상이고 술, 담배, 게임, 골프, 친구 만나는 사람은 비정상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 좋은데 이런 것들에 너무 의존적이면 이것은 스트레스의 내성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취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화 레저 비용은 10% 이내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문화 레저 비용이라는 것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내고 네가 나를 즐겁게 해봐, 엔터테인, 이런 쪽도 물론 좋지만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을 해서 얻게 되는 도파민 폭발,
사실은 문화 레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운동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내가 땀을 흘리면서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문화 레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어차피 돈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돈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뭐 100% 건강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에 있어서 이 건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특히 노후가 멀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바로 놀랍게도 부부 리스크입니다. 최근에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혼인율이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혼은 감소 속에서도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저출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2025년도 상반기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신생아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다행스러운 보도가 있었죠. 혼인율도 12년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혼도 살짝 감소하는 추세. 그런데 이 표를 보니까 황혼 이혼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 이혼에서 16.6%나 차지한다. 이혼들은 20, 30대나 30, 40대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황혼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황혼 이혼이 왜 부부 리스크,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2인 가구가 같이 공유하던 재산이 쪼개지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노후 파산이라든가 경제적 불안정에서 자유롭겠지만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황혼 이혼이 되게 되면은 둘 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최근에 황혼 이혼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롭게 1인 가구로서의 경제적 불안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자, 네 가지 위험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위험을 피해야 되는데 이 다섯 번째 위험은 바로 가족 리스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자녀와 부모를 모두 포함하고 있죠. 자녀는 쉬고 부모는 일하고 캥거루족 급증. 요즘 20대들 같은 경우는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취업에 도전하지 않고 쉬고 있음이라고 답하는 청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청년 취업률이 지금 40%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잡고 경제활동을 해야 될 나이가 충분히 지난 사람 중에서 4명만이 일을 하고 있고 6명은 공부나 취업 준비나 또는 취업 포기 상태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캥거루족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부모는 60대가 넘어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자녀는 쉬고 그러면서 집안에서 부딪히면서 각종 갈등이 벌어지는 이런 캥거루족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생충이 따로 없네. 취업하고도 얹혀 사는 캥거루족. 제목을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땄는데 취업한 캥거루족 딸에게 생활비 30만 원 요구했더니 요구를 거절한 딸, 뭐 이런 보도. 여기는 이제 그래도 취업을 한 딸이에요. 캥거루족이긴 하나 경제활동을 하는 딸인데 생활비 너 돈 버니까 30만 원 내놔라고 했더니 뭐 거절했다. 그러면서 뭐 갈등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하고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도 이런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 자, 그런데 자녀와 부모 간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리스크. 가뜩이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독립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녀를 부양해야 된다면 이 가족 리스크 때문에 노후 파산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부모 곁을 떠나서 너가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시킬 때 보면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교도 보내주고 대학원도 보내주고 유학도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아이들에게 모든 걸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일 생각을 해라.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남는 그 절반의 금액을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에 투자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아이들이 긴장을 하죠. 국어, 영어, 수학을 다니던 것을 안 되겠다. 절반만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고 하면 오히려 뭐 아이가 좋아할 것 같지만 아이가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이라는 게 다 때가 있는 거고 부모님의 지원이라는 것은 무조건 무한대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진정한 경제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지금부터 어떻게 피할 것인지를 잘 계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 리스크였고요. 두 번째는 금융사기를 포함한 투자 리스크, 세 번째는 건강 리스크, 네 번째는 부부 리스크, 그리고 5번째는 가족 리스크였습니다. 지금 오늘 딱 들어보니까 5가지? 나한테는 절대 발생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아니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지금 생각, 계획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